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삼성이 비트코인 채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칩을 만들다. 이게 해외 기사인데 국내 기사에서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삼성이 비트코인 채굴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어서 첫 번째 고객은 중국 회사네요. ASIC 제조업체 펜셈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에서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개발을 한 거겠죠.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 프로세서 제조에 본격 진출을 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할 수 있는 칩셋 제작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삼성은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언급을 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삼성 칩을 갖다 써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이니셔티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시장이든 초기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 전체를 지속 가능성 있게 점령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란 단어가 자주 나오면 요 시장 가서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이 나노칩이 비트코인 채굴의 문제점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공정과 비교를 했을 때 전력 사용량을 45% 줄이고 그 성능을 23% 향상을 시키면서 면적을 16%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4자열의 해시 값을 얻기 위한 전세계 모든 채굴장에서 아주 박수를 치겠네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도 갈수록 자본주의적 형태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자본력이 짱짱하면 그만큼 더 독점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겠죠. 이제 개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친환경적이네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나은 반도체 기술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 문제로 친환경적이지 않다, 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어쩌면 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을 돕는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국내 뉴스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 채널이 지금 해외 채널이에요. 비트코이니스트라는 해외 채널인데, 제가 가끔씩 보는 채널인데 이런 기사가 떠 있네요. 저도 3일 전에 뜬 기사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회사가 삼성의 첫 번째 고객이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은 제조의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는 리더십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이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쨌든 반도체는 삼성. 근데 자꾸 왜 차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꿈일까요? 사람들은 꼭 안 되는 걸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잘하는 걸 더 잘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행정상 아이들이 잘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생뚱맞은 삼성의 반도칩 개발, 비트코인 블록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 기사는 참 재밌습니다. 삼성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19,000달러에서 많은 매수를 했다. 수많은 하락 뉴스에도 어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지갑에서 놀라운 속도로 비트코인을 쌓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순자산이 높은 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트코인 거래들이 기관들이 많겠죠. 일반인들이 근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나를 온전히 갖고 가기가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비트코인 규제, 그리고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비트코인을 벤 때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 시장으로 나오길 원하겠죠. 수많은 퍼드 뉴스, 그리고 공포,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꾸 던지게끔 유도하는 그런 뉴스들,
그렇게 나온 것들은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섭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겠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일 겁니다. 초기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아예 중국에서 거의 90%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개수가 꽤 크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 저렇게 채굴장을 다 내쫓고 우리는 비트코인 싫어한다, 비트코인은 불법이다,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뉴스들은 퍼드예요. 퍼드. 사기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사랑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와 보세요. 누가 비트코인을 살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다 쫓는 듯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캐나다, 미국 이 답성 물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쥐고만 있으면 가격이 오를까요?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를 저만 하겠냐고요. 미 정부도 하겠죠. 유럽 연합에서도 하겠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비트코인들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다 그냥 시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어쨌든 개미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시장 자체를 움직일 만한 힘은 없잖아요. 그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라는 걱정을 했던 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특히 리플사 측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행보가, 비트코인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적자고 마이클 셀러도 적자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추앙하는 멘트들을 많이 날리고, 그런 말들을 듣고 이제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거나 암호화폐를 구매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져버리면 그때가 진짜 살벌해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똘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반정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던지는데 그거를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기관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게 이제 일반 기업이 아닌 이 정부에서 많이 그것들을 받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0불 오길 기다린다, 비트코인 8,000불 오길 기다린다 하는 그지 같은, 그들이 던지길 기다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죠. 어쨌든 이런 하락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19,000불이 어쨌든 가장 저점에서 약간 위죠.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지만 17,800불,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저점이라는 거죠. 제가 충분히 맞춘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까지 올 거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 딱 이 지점까지 올 거다, 이게 진짜 지하 땅굴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지점을 찍고 지금 그나마 19,000불 선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17,800불이 깨진다면 이제 11,000불이에요. 11,000불. 그리고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왜 스타점 자리가 아닙니다.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충분히 상승 패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법입니다. 그 가격선이 23,000불이라는 거죠. 23,000불을 뚫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전체 알트코인 다 마찬가지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코알라라는 채널들을 잘 보시나요? 국내 뉴스 기사들을 다 모아놓은
이 채널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업비트, 코인원, 빗썸까지 따로따로 보실 필요 없고 한 곳에서 가격들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저도 국내 뉴스를 접할 때는 요거 하나만 봅니다. 요 코알라가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샌드박스가 CJ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을 했더라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계속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NFT의 다음 버전은 어쨌든 메타버스. NFT 없는 메타버스는 상상할 수 없고, 이런 거 보면 참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참 궁금해요. 가상 공간의 체험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공간 안에서 데이터 위변조만 없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은 산업군이죠. 앞으로 메타버스나 NFT의 산업은 점진적으로 더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을 열었죠. 지금 패션 스트리트 쪽이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 그리고 명품 샵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겠죠. 투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리고 제가 요번 총선 때 본 기사인데, 이 투표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40만 그루인가를 썼다고 해요. 그럼 이게 엄청난 낭비죠. 자연의 낭비.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아마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나임을 데이터 위변조 없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진다면 쓰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투표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까요? 개표는 또 어떻습니까? 개표도 그냥 순식간에 처리가 되겠죠. 블록체인은 그래서 쓰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충분히 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알라 채널에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그래도 비트TV를 소개해서라고 써주셔서 제가 받았던 게 있어요. 이 코인 뽑기 이벤트.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티켓을 150장 정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코인 뽑기를 120회 정도 했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요 티켓을 받는 방법이 신규 가입하면 어쨌든 주고, 친구 추천, 그리고 그 친구분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 닉네임을 입력을 하면 주고, 그리고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 코인판 돌리는 거를 주는데, 지금 제가 다 하고 29장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코인이 이더리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웨이브, 폴카닷, 이오스, 리플, 스텔라, 루멘, 도지, 트론. 제가 한 130회 했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안 나왔습니다. 웨이브도 안 나왔고 폴카닷도 안 나왔어요. 가장 잘 나온 게 가격 부분에서는 이오스, 그리고 리플, 스텔라, 루멘, 도지, 트론은 막 뿌려주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방송 중에 이더리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스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정도만 돌려볼게요. 트론, 스텔라, 루멘, 트론. 요거를 제가 여기 코알라 측에 물어보니까 이더리움이 나온 사람이 있대요. 근데 왜 저는 안 나올까요? 150장을 돌리는데 안 나오네요. 리프, 스텔라, 루멘, 도지, 트론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제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이런 때 잘 맞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던 코인들은 지갑 관리 들어가면 이렇게 받은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채널 안에 그대로 두셨다가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면 거래소에서 파셔도 되겠죠. 요거 버는 재미도 좀 쏠쏠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또 있죠. 코또 사이더 이벤트 7월 10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매주 일요일까지 이더리움 가격 예측을 하는, 지금 마치신 분이 계속 없어가지고 요번에 마치면 이더리움 4개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현재 누적 상금액이 이더리움 4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요거 하셔가지고 이더리움 4개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모를 하는 방법은 여기 응모하기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응모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사토시 가격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화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또 이벤트를 더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3억 원 상당의 플리터 코인을 에어드랍 공중에서 뿌려준다는 거죠. 코알라 같은 채널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피트나 비싸면 상장 가능한 코인이겠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애니마이닝이란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에서 쓰이는 코인 같아요. 어쨌든 뉴스도 이 안에서 한꺼번에 보시고, 그리고 코인 가격 비교도 편하게 하시고, 이 회사에서도 지금 채널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XRP 기사가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